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IT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는 말이 있듯이 매니아적으로 파고들면 해외 쪽 유저들의 이 테크닉과 또 독특한 발상은 상상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자, 최근 암호화폐가 핫하죠. 특히나 채굴 쪽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열되다 못해 이제는 벌겋게 변한 상태죠. 그리고 누군가 정말 쓸데없는 생각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바로 1989년 출시되어서 올해 32살이 된 닌텐도 게임보이를 멱살 잡고 끌어내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아오지로 보낸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닌텐도 게임보이는 와이파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죠. 하지만 마이닝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연결이 필수입니다. 아오지 탄광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자, 스택 스매싱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사용자는 인터넷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제작을 했고 몇 가지 작업을 통해서 결국 닌텐도 게임보이를 아오지로 밀어 넣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닌텐도 게임보이로 의미 있는 채굴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자, 이렇게 채굴을 시도해본 결과 현재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아식과 비교했을 때 닌텐도 게임보이는 이게 숫자가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죠?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만큼 빠르다는 게 아니고요. 이만큼 배 느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비트 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몇 천조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왜 했을까 싶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콘솔들,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시리즈 X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그쵸, 조만간 게임 콘솔들로 가득 차 있는 채굴장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과간일 것 같네요. 자, 뭐든지 연산만 가능하다면 다 채굴에 때려 넣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자, 채굴업자들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메뚜기 떼처럼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자,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새로운 CPU나 GPU의 출시가 가까워지면 꼭 이런 소식 나오죠. 최대 몇 기가헤르츠까지 클럭 스피드를 올렸다, 오버클럭을 했다, 성공했다, 기록을 깼다, 이런 거 말이죠. 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새로운 아키텍처 혹은 새로운 제품이 가지는 오버클럭 잠재력을 확인하면서 이 녀석이 다른 제품보다는 오버가 잘 되는구나, 성능이 좋구나, 엔진이 튼튼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삐딱하게 본다면 일반 소비자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런 결과는 사실 계륵이죠. 실사용을 염두하고 진행된 테스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용자들은 저런 테스트 값 근처도 갈 일이 없고 또 가는 게 불가능한데, 오픈 케이스에 온도계 및 센서들 세팅한 다음에 액화 질소 들이부어가면서 게임하실 분, 혹은 그래픽 작업하실 분은 없을 테니까요. 어쨌든 내가 사용할 혹은 내가 구매할 제품이 역대급 클럭으로 오버에 성공했다고 하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이 씨부심, 지부심 느껴지는 게 또 심리인 것 같죠. 자, 내일부터 판매가 시작될 인텔의 11세대 로켓레이크 CPU의 제일 큰 형인 11900K가 ROG PCI에 의해서 7GHz 이상의 클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비디오 카드에 따르면 7048MHz의 클럭 스피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전원만 보면 1.873V를 인가했다고 합니다. 와, 전압 보면 후덜덜하죠. 자, 역시나 오버클럭에 특화된 보드 중 하나죠. 에이수스의 에이펙스 보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다만 오버클럭을 했다는 이 스샷만 나오고 있고 이 벤치 테스트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를 못한 건지 실패한 건지 혹은 인텔의 엠바고로 인해서 아직 공개를 못한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벤치 결과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엔비디아는 RTX 3080 Ti를 조만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카더라긴 하지만 관련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카더라의 흐름, 소식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정말 나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테일하게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자, 하드웨어 룩스라고 하는 커뮤니티의 한 회원이 최근 RTX 3090 파운더스 에디션을 구입한 후 순행 자켓을 입히기 위해 하우징 해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GPU 칩의 써멀 제거 작업을 했는데 GPU 표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칩은 애초에 GA102, 250이었는데 GA102 300으로 재각인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각인된 경우는 처음 보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RTX 3090에 탑재되는 칩은 GA102 300 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에 장착되어 있어야 하는 칩은 GA102 300이죠. 물론 새롭게 각인된 부분을 보면 GA102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가로줄이 쳐진 부분 GA102 250이라는 이 표기 부분 때문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추론은 엔비디아가 이전에 3080 Ti를 출시 준비했을 때 GA102 250의 칩을 준비 중이었지만 이거 출시가 연기되었고 그러면서 일부 스펙의 변경 그리고 칩의 변경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 출시 관련 카드라가 나오고 있는 3080 Ti는 GA102 225 칩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서 기존에 생산되었던 GA102 250 칩을 3090용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은 그만큼 3080 Ti와 3090의 차이가 크지 않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소식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칩에 저런 식으로 마킹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소식이 어쩌면 나중에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도 끝날 수 있으니까요. 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볍게 즐기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최근 전해드리는 뉴스 중에 가격 인상 관련한 소식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여기저기서 자꾸 끌어올린다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월급이나 용돈 올려준다는 소식은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유나이티드 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TSMC는 2021년 칩 가격을 무려 25%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시장에서의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카더라 기반이기도 합니다. IC인사이트가 지난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TSMC는 2020년 웨이퍼당 1634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5나노 공정의 생산에 힘을 쏟는 현재는 5나노 공정의 주 고객사가 애플이죠. TSMC는 애플을 통해서 5나노 공정의 경우 웨이퍼당 12,500달러의 수입을 올릴 거라고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파운드리 업체에 밀려오는 주문량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수요는 폭발했고 공급은 제한적이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죠. 자, 또 여러 악재 속에서 파운드리 업체들은 연초부터 액땜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삼성은 오스틴 팹이 혹한으로 멈췄고 TSMC 등 대만에 위치한 팹들은 가뭄으로 인해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용 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화재를 입어서 생산 기기들이 아주 대량으로 파손되었습니다. 자, 이미 칩 가격의 일부 인상으로 인해서 연초부터 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 공급가 인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참 깝깝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릴 때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슈퍼사이클의 확실한 시작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 산업군만 두고 본다면 올해는 상당한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올 초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넥슨이 총 8억 8,4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투자 대상은 코나미, 세가, 반다이 남코 그리고 헤즈브로입니다. 자, 코나미와 세가, 반다이 남코는 익숙하실 겁니다. 저도 익숙해요. 근데 헤즈브로는 미국 왕구 회사라고 합니다. 자, 일단 장기 우호적 투자로 이야기되고 있고 넥슨이 도쿄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본사는 일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이번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넥슨이 특히나 이 반다이 남코와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투자를 계속할 경우 이후 반다이 남코가 보유한 다양한 IP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적극적인 투자도 좋습니다만 근본으로 돌아와서 게임 개발 그리고 서비스 거기에 유저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채널 아토에서는 다양한 IT 관련 소식과 제품 정보 그리고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